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던 윤석열 피고인이 오늘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며 군사적 이익을 해친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오늘 발부한 건데요. 이로써 윤석열 피고인이 이번 달 18일에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가능성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첫 소식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 이적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36부가 조금 전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을 일반 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고 원점 타격을 지시하며 국가 비상 상황을 조성해 군사적 이익을 해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구속신문 당시 특검 측은 이 같은 군사작전이 은밀하게 진행된 만큼 진술을 짜맞출 가능성이 크고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구속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군사작전을 기소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것은 대통령 전쟁을 막는 것이 주 임무다. 그런데 이거를 국내 일반 이적으로 대통령을 기소한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기소인지를. 지난해 7월 체포 방해 혐의로 발부된 구속영장 만기일은 1월 18일. 하지만 이를 2주 앞두고 다른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오늘 16일로 예정된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 전에 윤 전 대통령이 당장 풀려날 수 있다는 우려는 해소됐습니다. MBC 뉴스 유사입니다. 윤석열 피고인 측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변호인단이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범죄 사실도 특정이 되지 않았는데 인멸할 증거가 어딨냐며 사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판기 영장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오늘까지 벌써 세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됐죠. 첫 번째로 발부됐던 내란 혐의 구속영장은 직위원 재판부가 취소했고요. 이후 지난해 7월에 체포 방해 혐의로 재구속된 건데 이 구속영장이 만료되는 18일 전에 일반 이적 혐의로 또다시 구속영장이 나온 겁니다. 이번에는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 36부가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를 했고요. 이미 지난달 24일에도 같은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네.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발부의 전제 조건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입니다. 공모관계에 있는 세 사람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지난달 23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신문을 한 뒤 10여일 만에 결론을 내렸는데요. 법원 휴정기가 끝나는 직후인 오는 12일에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이 열리는 만큼 그 전에 구속 판단을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판기 영장이라고 반발을 했다. 자, 그리고 오늘 열린 내란 재판에서는 결심 공판 일정이 구체화됐잖아요. 이게 그러면 구형이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구형이 언제 나올지 구체적인 일정이 좀 공지가 됐는데요. 일단 오늘 윤석열 다음 주 수요일과 금요일, 네. 그러니까 7일과 9일에 결심 네.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네, 네. 지난 기일에 다 마무리하지 못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증인 신문은 다음 주 월요일에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네. 그 이후에 본격적인 결심 공판을 시작하겠다는 건데요. 일단 7일에 검찰이 구형량을 밝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7일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이 윤석열, 김용현, 조지호 등 각기 나눠서 진행되던 재판이 병합됐기 때문에 피고인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각각 최후 변론을 진행한다면 9일에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 주 중에 구형이 나오고 그리고 9일에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시작을 그러니까 체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관저 안에서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 동원해가지고 막아 세웠던, 그리고 사실은 그 철조망 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이 모습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 이후에 탄핵 국면이 있었던 것이고 파면된 이후에 구속이 되고 구속된 이후에는 뭐 여기 적혀 있기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속옷 저항. 빤스. 예.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 심지어 외신에까지 타전될 정도의 내용들을 1년 내도록 음, 좋은 뉴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관련해서 다 그랬던 나쁜 것 뉴스만 같고요. 있었어요. 예. 맞아요. 그리고 대단해요. 지금까지도 계속 뭐 그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재판에서도 뭐 경고성 계엄이었다라는 궤변을 계속해서 늘어놓고 있는데 올 한 해
쭉 관찰하셨던 윤석열에 대한 평가는요? 최고의 빌런상. 술독은 빠졌는데 뇌썩음이 심하다. 굵은 한마디로 끝내네요. 우리 박준 변호사는 저는 이 얘기를 보수 진영에도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가장 좀 충격적인가 봐요. 다른 건 뭐 똑같고 최소한 보수를 했던 사람이면 뭐 지도자라면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데 부하한테 미루는 모습. 그러니까. 그게 가장 충격적이었나 예. 봐요. 제가 이제 보수 진영 분들 뭐 앞에서는 그런 얘기 못 하겠지만 뒤에서는 그 평론가들 얘기를 좀 나눠보면 그런 부분은 되게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 인간이었어라고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요. 지금 금요일에 있었던 그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특검에서 구형을 했지 않습니까? 뭐 체포방해 관련해서 특수 공무집행방해,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뭐 이런 내용들로 10년이 구형이 됐고, 이게 뭐 구형 내용은 나중에 선고 날짜가 되면 또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겠습니다만, 이날 있었던 건 그 1시간 가까이 했던 그 최후 진술이 이슈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궤변이었었던 것인데 그 문장이 계속 박혀 있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나가면 뭐 하겠습니까? 집에 뭐 아내도 없고 뭐 이러고 안 있는, 나간다는 식으로. 결국 그 말은 제가 듣기로는 그랬어요. 다른 걸로라도 구속 그냥 연장해달라. 나 재판받게 해달라 계속. 그러니까 그 법정 나와서 그러는 게 재밌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저는 판단을 했었는데. 저는 예전에 명태균 씨가 그 5살짜리 꼬마아이가 권총을 들었다. 그리고 본인도 쏠 수 있고 주변 가족도 쏠 수 있고 국민 모두가 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비상계엄 전이에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있다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날 얼마나 놀랬든지 저는 그날 그 이명수 씨가 압수수색 받은 날인 것도 까먹은 완전히 기억에서 사라져 있었는데 어제 봉지욱 씨가 얘기해줘서 그게 다시 12월 3일이었던 그게 거죠. 12월 3일이었더라고요. 예. 세상에. 그러니까 저는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어른이 아니에요. 어른이. 일단 지금 그 재판에서 보여주는 태도도 아까 말씀하신 최소한의 책임감 그리고 최소한의 공인의식 그렇죠. 그리고 극단적 이기주의자라고 하기에도 야 이게 아둔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엄청 무책임해요. 이게 임기 중에도 그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그 뭐 집에 가면 뭐 하겠습니까? 아내도 없는데 이런 얘기 했던 거에 대해서 그 송진호 변호사죠. 그러니까 이 해당 변호사 나중에 와서 그게 그 뜻이 아니라 나 말고 구속돼 있는 군인 경찰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선처를 해달라는 얘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임기 중에도 그랬잖아. 그러니까. 혼자서 뭐 도스태핑이 됐건 혼자서 뭐 이상한 소리 한마디 해놓고 나중에 참모진이나 비서디들이 나와가지고 그거 다 또 그래서 수습하고. 요거가 자기가 수습한 거잖아요. 변호사가. 변호사 뭘 안다고. 윤석열 마음 알아? 아니야. 지가 그냥 변론하는 그게 한마디로 나간 거예요. 윤석열의 가장 문제점은 윤석열 얘기 뭐 악이 뭐 얘기했지만 저는 가장 문제점이 윤석열을 옥립한 쪽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이것들도 그런 사람임을 알면서도 알면서 왜 모르겠습니까? 몇 번 얘기해 보면 예. 11시에 기어 나오고 출근 안 하는 게 정상입니까? 저는 출근 제대로 안 하는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거 한 며칠 그러잖아요. 그럼 이 인간하고 대화를 안 나눠요. 예. 몰랐겠습니까? 매번 지각하고 매번 술 먹고 이랬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옆에 있었지 않기 때문에 몰랐지만 겉으로 알았죠. 왕자 쓰고 나올 때부터 그 오랜 기간을 해가지고 알았던 국민의힘 왜 책임을 안 집니까? 아직까지 이러고 있잖아요. 윤호개인. 이 변호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지금 이거 변호인 얘기하셨으니까 이날 그 재판에 이제 김용현이 증인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김용현의 변호인들과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이날을 그 특검을 향해서 호칭 가지고 문제를 삼았었죠. 맞아요. 네. 윤석열이 뭐냐? 윤석열이 뭐 네 친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친구다, 이런 문제를 삼았던 이하상, 뭐 배의철 이런 변호사들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그 지견 재판장이 이런 그 재판 문화 풍토를 만들어 버린 것 아니냐. 소송 지휘를 그동안 뭐 느슨하게 한다 그럴까요? 아니면 좀 희화시켜서 한다 그럴까요? 이런 비판들 저희도 많이 해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들이 저런다는 게 여기도 변호사 계시지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저 처음 봐요. 저 같은 경우는 눈도 잘 안 마주쳐요. 왜? 내가 아니고 얘란다 피고인이 앉아 있잖아요. 이 사람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같이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본인의 정치행위나 본인의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 보이고요. 저는 여기서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 게 지견 재판장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예. 이 얘기를 하면 또 제가 이 지견 얘기를 자꾸 잘못해가 욕을 조금 얻어먹긴 한데 이 얘기는 해야 될 거니까 이미
최초 재판 때부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개판을 친 거예요. 직원 재판장이 사실은 이게 직원 재판 진행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주된 재판은 직원 재판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개판 치는 변호사를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이제껏. 예. 사실은 많이 당황했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저는 구속 취소 그 결정으로 갔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요거 쇼츠를 좀 만들어 주세요. 나중에 어떤 식의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상적인 변호사들은 절대 저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절대 never.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고 내가 하는 변호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 못할 짓이잖아요. 하다못해 국선 변호도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런데 이 이 사람들은 피고인이 나한테 빚졌잖아요. 구속시키고 싶어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너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러는 이유는 자기 이익에 뭔가 도움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자기 정치하는 거죠. 여기 그 윤석열 내란 수괴의 변호인단도 그렇고 김용현의 변호인단도 그렇고 정치 출신들이 많아요. 심지어 그 윤석열 변호인 중에 한 사람은 송진우 변호사인가? 네. 그 누군지 제 이름은 좀 헷갈리는데 요새 이런 거 틀리면 고소당하는데 그 재판 가야 되는데 라디오 아니 그러니까 고성국 TV 이런데 유튜브 방송 출연하고 뭐 집회 나가서 발언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초반에. 그러니까 뭐 저희가 송 변호사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확인이 됩니다만 안 되지만. 어떤 그 변호인 중에 한 명이 그랬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막무가내 형태로 그 변론이라고 할 수 없는 지경의 정치 행위를 해서 초반에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고 저는 지규현 판사의 태도가 변화하게 된 것도 결국에는 시민 비판, 언론 비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은 거다. 여론의 영향을 받아서 지규현도 변화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왜냐? 당일날 이 네. 변호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호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지규현 판사가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짚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현 판사가 바뀌었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시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초반에 참여연대 민변이 모니터 시작할 때 난장판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그 김용현 이하상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초반엔 더 극심해서 이게 도대체가 재판인지 뭔지 뭐 집회인지 무슨 팬사인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지경이다. 이런 모니터가 계속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시민사회가 모니터하고 그 모니터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비판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지규현에 대한 압박이 가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룸사롱 의혹 같은 게 터져 나오면서 본인의 이제 지위가 흔들리고 이러면서 이제 태도 변화로 연결된 거지. 예를 들어서 구속 취소했었던 그 순간 그때부터 만약에 시민들이 감시하거나 뭐 감시 눈이 좀 늦춰졌거나 하면 어쩌면 지금쯤 또 다른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판 감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규현을 변화시킨 것은 시민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호칭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는데 사실 윤석열은 재판 나와서 자기 밑에 군사령관한테도 이놈 저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왜 저 피고인 윤석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면 윤석열 보면 왜 김건희라고 그냥 막 부르냐고 한 번 있잖아요. 아니 사실은 이 직함이라는 게 전 대통령이나 뭐 대통령 부인한테 여사라고 붙여주는 것은 그 자리가 가졌던 어떤 무게감과 국민들이 선출했던 그것 때문에 그 직함이 붙은 것인데 이게 지금 파면이 돼서 이제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그나마 전 대통령 붙이는 것은 파면 이전에 통치행위로서 했던 여러 대통령의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뭐 사인도 하고 정부 일을 그나마 좀 한 것들이 그것 때문에 저희가 헌정사의 대통령이었다라는 의미로 전 대통령이라는 걸 붙여주는 것이지 그걸 자기가 재판 과정에서 여전히 나 전 대통령 붙여줘요라고 요구하거나 변호인들이 그걸 요구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아직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 여기 재판받고 있다는 생각이 1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예,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김규현 변호사가 들어오셔가지고요.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규현입니다. 예. 해병대 스타일로 머리 자른 것 같아. 아유, 전 뭐. 맞죠? 해병대 오랜만에. 스타일은 저 정도면 아니요? 해병대에서 엄청 장발이죠. 큰일 그래요? 납니다. 해병대 간부 스타일이네. 아니, 간부도 해병대 저보다 더 개편 발표가 나서 지금 이제 해병대도 장교나 간부들은 다 밀어버리는 아, 사람들 그렇습니까? 요즘 많습니다. 예, 상륙 돌진형 헤어스타일을 돌격입니까? 한번 네. 밀어볼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아마 방송 섭외 엄청 들어올 겁니다. 자, 우리 지규현 재판장 얘기를 잠시 했었고, 뭐 지규현 판사는 이거 뭐 아까 우리 장윤생 기자 말씀처럼
시민들의 여론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재판 소송 지휘하는 모습이 약간 달라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짚고 넘어야 될 건 되게 많아요. 그럼요. 그 구속 취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 뒤로 있었던 소송 지휘들 중에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았었고 특히나 그 룸사롱 의혹 같은 경우에는 뭐 대법에 윤리감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국민 모두가 이해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될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 파기환송 전원합의체로 올라갔던 그 이해 못할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소위 말하는 그 사법개혁, 법원개혁의 빌미를 그들 스스로가 제공했다. 그러면 향후 제도 개편도 필요할 것이고 인적 청산도 필요할 것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법 왜곡죄라든지 법원 행정처에 대한 폐지라든지 지금은 약간 오히려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 같지만 결국은 내년에 다시 올라올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지규현 판사가 내년 1월 벌써 이제 대상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재판을 마무리하고 떠나야 되는데 과연 그럴지 아니면 내란 재판부로 넘기고 갈지 아마도 끝내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제 아무리 지규현이라 할지라도 재판은 수학이기 때문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이외에 다른 선고할 수가 무죄 못한다 이제 이런 전망이 우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그렇고 저는 어쨌든 그 룸사롱 의혹이 터졌을 때 새벽에 샤오미로 바꾸고 막 그랬잖아요. 전화기. 유심, 예. 이거는 명백히 증거인멸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깜깜무소식이거든요. 그런 이슈들이 많아요. 특히 법조와 관련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특검도 기대가 되고 지규현 의혹과 관련해서도 좀 더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한데 그냥 유야무야 다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그거는 올해를 보내면서 매우 씁쓸한 장면이다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죠. 사실은 지금 뭐 윤석열이 8건, 김건희가 3건, 뭐 지금 재판이 진행돼야 되는 내용들 그리고 사실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 중에서 뭐 1월 16일 날부터 이제 선고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규현 판사가 하는 이 내란 우두머리 재판 여기에 지금 김용현이라든지 뭐 조지호라든지 이제 재판이 병합된다라는 얘기도 우리가 들었는데 그 2월 중에 선고가 가능하다라는 보도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그 선고라는 건 지금 장윤선 기자가 말한 것처럼 사형과 무기징역 외에 다른 것들은 없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걱정했던 거 무죄 나오면 어떻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 뭐 무죄랑 공소기각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뭐 말 그대로 이론. 제가 보기에도 작심하고 그걸 하려고 그래 달려들어도 정말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전에 그 구속 취소 사태처럼 뭐 시간을 그러니까 날을 시간으로 계산을 한다거나 아마 이런 꼼수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거든요. 그런 꼼수를 쓸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유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지규현 판사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주변에다가 유죄는 할 거다. 그래도 소문이 돌아요? 그래서 이게 검증은 불가능한 소문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사실 뭐 이제 그렇다고 법상식으로 하고. 보자면 지금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게 우리 옛날에 헌법재판소 결정도 그래요. 뭐 이상한 놈들이 나와서 4대4 뭐 5대 3이니 뭐 귀로 이런 들어보니까 싸우더라고. 이상한 놈이 취재를 해가지고 헛소리를 했었고 나쁜 놈들이에요 그들은. 이게 왜 불가능하냐면 이게 원님 재판이면 너 무죄 유죄하고 말면 그만인데 이유를 다 적시를 해야 됩니다. 유죄보다 무죄 이유 적시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럼 무죄면 다 깨야 되거든요. 어떻게 쓸 겁니까? 마찬가지로 탄핵 아닌 걸로 쓰는 결정문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랬고. 그래서 그건 탄핵이 될 거라고 다들 얘기를 했던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유무죄에 나왔을 때 무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공소기각도 마찬가지고요. 그 시간은 어째 찾아낸 거라고 봐요. 변호 측이 주장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논리적으로 맞으니까 했던 거라면 이제 앞으로 내란 우두머리 그 수계 그 관련해서는 저는 사형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앞서 얘기하셨지만 그 날짜를 시간으로 바꿨던 구속 취소했던 내용은 그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먼저 주장했던 바가 맞아요. 있었잖아요. 그리고 최초 주장도 아니고 계속 일각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무슨 주장을 하는가를 봐야 될 텐데 계속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대통령의 통치행위였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기존의 노상원 재판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게 위헌하다는 게 다 헌재도 그렇고 다 박혀 있으니까. 이미. 그러니까 구형은 아마 사형 아니면은 무기징역일 그거밖에 텐데.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내란 특검팀 쪽에 좀 물어봐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했더니
전날 정할 거래요. 그냥 사람들끼리 특검 다 모아서 뭐 한번 해서 딱 전날 정할 거다 무조건 이러고 있는데 예.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약간의 보통의 사건에서는 이런 사건에서 최고 형량을 구형하면 판사가 깎는 맛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예상하면 사형 구형하고 뭐 1심에서는 사형이든 아니면 어쨌든 무기징역이든 저는 사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견이를 네 피고인 사형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형은 사형, 성원고도 사형.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은 지기현 판사가 나름 주목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네,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 뭐 사용하고 무기인데 더 센 거 하지 뭐 네, 이런. 변호인들 뭐 느낌. 기분 뭐 식사하세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할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라 어쨌든 사형을 선고를 하더라도 사실은 판사에게 사형 선고는 정말로 일생일대 정말 심각한 판결이거든요. 이게 일반 사건에서는 정말 뭐 오류가 있거나 이런 경우나 이럴 때 심적 부담이 큰 건데 어쨌든 이 사건은 사실은 사형을 해도 사실은 뭐 무방한 이 형량이고 그리고 이게 뭐 또 실질적인 사회적 폐지국이라 설마 사형을 집행될 일도 없고 물론 한동훈이 하려고 했다면 뭐 집행해 주든지. 근데 지금 그 집행을 하려고 해도 문제인 게 예. 장비도 없고요. 아. 예, 그 사용을 안 한 지가 하긴 너무 한동훈 오래돼가지고. 법무부 장관 시절에 뭐 그런 거 그렇죠. 시설 정비하러 다닌다 이런 정비 얘기가 있죠. 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형을 집행 경험이 있는 교도관들이 다 퇴직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예, 시간이 많이 없어요. 걸렸어. 아무튼 교수거든 교수. 예. 사형과 무기징 유죄라면 네. 사형과 무기징역이 이제 선고의 범위가 될 텐데 지기현 판사가 어떻게 선고할 것인가 봐야 되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공소기각이나 무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판사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훨씬 더 많다. 뭐그 해결 숙제가 해결 불가능해요. 예. 저희가 봤을 때 해결 불가능. 이게 왜냐하면 이 재판의 결과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 그렇죠. 아니겠어요?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예, 이것에 대해서 그 재판부도 무겁게 좀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요 사정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면서 얘기들 진짜 웃기다. 뭐 자 오늘 피고인 주말이라서 들뜨셨을 텐데 사형입니다. 그러면 진짜 웃길 것 같다. 예. 주문할까요? 네, 빨리 하고 밥 먹겠습니다. 변호사님도 오늘 또 피고인 이러시네. 윤석열을 사형에 처한다. 네.